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10월 업토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공유해 주셨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전문으로 분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굉장히 좋은 발언들, 21년도 크립토 윈터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이력들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또 의미 있는 말씀을 또 해주신 걸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과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고찰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려왔던 차트의 이 초록색 부분과 분홍색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도미넌스 차트까지 보면서 현재 시황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영상은 투자 추천이 아니며 항상 저라는 사람의 투자 견해를 공유드리는 것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볼 때 저평가 영역과 고평가 영역을 나누는 레인지를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나누고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특징을 잘 보면은 전 사이클에서 고점을 형성한 부분이 있으면 반감기 이후에 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주는데 그 기간까지를 저는 다 초록색으로 음영을 해놨었거든요. 그때는 14년도, 15, 16년도 이를 표시했고 7년도 고점 이후에 21년도에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부터 이제 분홍색 영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사이클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레인지를 잡았습니다. 2021년도, 22년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기존대로라고 하면은 레인지가 이쪽 전 고점 부분에 터치한 부분까지 이 하늘 색깔 음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분홍색을 이제 이 정도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음영을 만들어 놓은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인 해석과 결과를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은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분석해왔던 방식 그대로 음영을 다시 칠해보자면요, 이 분홍색 구간을 좀 더 위로 올리고 초록색 구간을 올리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이것이 이제까지 패턴과는 가장 비슷합니다. 그러면 분홍색 구간이 좀 더 위에 올라가서 기존과 비슷해지려면은 10월이든 11월이든 12월이든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줄 그때부터 이 비트코인이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제가 사이클의 중상까지 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이 불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뭔가 환희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잘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은요, 사실 지금 뭐 밈코인이라던가 다른 가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이 도미넌스 차트는 최근 시점에서 우하향을 해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라인 따라서 우하향을 해주면서 조금씩 크게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 패턴을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강하게 뚫고 상승을 해줄 때 뒤늦게 알트코인들 불장이 왔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21년도 1월 정도, 20년도 12월 이때부터 하나 둘씩 엄청 많이 오르기 시작하더니만 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정말 알트코인들이 화끈하게 올라주는 그런 불장이 왔었는데, 다들 이때 당시에 상승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면 모든 알트코인들이 올랐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선 안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이제까지 대부분의 모든 사이클에서 다 가는 코인만 가다가 최후에는 다 같이 올랐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그때만큼의 펌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도미넌스 차트의 하락이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서 익절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견해가 이번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고,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익절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욕심을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이클에서의 수익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너무 안 가고 이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도미넌스 차트가 사실 더 높은 곳에서 만들어질수록 이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이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지금 당장 안 간다고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T1을 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과감한 선택이 또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관찰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아니면은 기존에는 열심히 하고 있었으나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중간에 이제 러그풀이 생긴다던가 소프트 러그가 생긴다던가 회사 내부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런 일이 충분히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업토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9월은 하락, 10월은 업토버일까? 업토버라는 얘기 요즘 너무 많이 하니까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토버라는 거는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항상 옥토버 10월이죠. 10월에는 항상 양봉 마감을 많이 해줬어요. 양봉 마감 많이 해줘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들은 10월을 업토버, 올라간다는 업과 10월을 뜻하는 옥토버의 합성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 10월은 이 업토버라는 밈만으로도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님께서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지난 주기의 데이터를 봤을 때 2021년 5월부터 매도벽은 주기가 끝날 때까지 매수벽보다 꾸준히 두꺼웠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 매수벽이 매도벽보다 그냥 크다. 그래서 팔 사람들은 지금 다 팔았다. 장기 보유할 생각이 없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매도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비 매수할 물량이 압도적이 돼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시기가 2020년도 하반기와 비슷하다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침 제가 비트코인 차트에서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결국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알트코인 불장들이 다 같이 왔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만약 주기영 대표님의 말대로라고 하면은 이러한 상승이 일어나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매우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이 아래 보이시죠? 2020년 12월 7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때부터가 진정한 알트코인 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에 이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혹은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팩트가 완전히 이제 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투남의 장은 오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오지 않는 이상 이전에 사람들이 행동했던 패턴 그대로 이번 사이클에서도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완전히 똑같이 가진 않을 거고, 아직까지도 세력 채널의 멤버십 회원이 되지 않으셨다면 가입하셔서 아래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설명과 댓글에 멤버십 구체적인 설명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이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슷하긴 가는데 똑같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우캡으로 돈이
지난번 불장보다 덜 흐르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덜 흘렀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지금보다 더 덜 흐르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되면서 이렇게 보면은 알트코인을 찍어내면은 그 알트코인들한테서 돈이 다 들어가는, 결국에 그 유동성이 작은 알트코인까지 다 들어가는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굉장히 과열적이고 투기적인 그런 시장인데, 그러한 시장에서 점점 더 성숙한 시장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기영 대표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고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방향을 바꾸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인 것, 그리고 한국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만나는 구간이 이 시장을 불신할 때 나타나는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장을 정말 불신하는 타이밍으로 본 마지막, 이 지표가 나왔던 마지막 시점은 2023년 10월이었다는 거예요. 2023년 10월에 이 지표가 떴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2배가 올라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침 이 지표가 딱 2024년 10월 시점에서 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6개월 동안 비트코인 불장이 왔었는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코인베이스라는 앱, 그러니까 지금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코인베이스에 프리미엄이 듣는다라는 거는 약간 코인베이스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코인베이스 앱스토어의 포지션, 앱스토어 다운로드 숫자, 코인베이스에 대한 관심이 현재 10월 14일 시점에서는 500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올려서 이번 연도 24년 3월이 굉장히 핫했던 걸 다들 아실 거예요. 2024년 3월 불장 시점에서는 234위, 262위, 286위, 3월 내내 3월 말쯤에는 점점 200위대로 벗어났지만 3월 초로 갈수록 188, 146위, 142, 139위, 3월 6일에는 68위, 3월 5위는 49위까지 찍었는데요. 3월 5일, 3월 6일이 코인베이스의 랭크가 굉장히 높죠. 3월 6일이 언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6일, 3월 4일, 3월 11일 밑에 보이시죠? 고점의 코인베이스 순위가 가장 높았다라는 거를 지금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표로 사이클 지표라고 해서 정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멤버십 분들에게 나가는 그 사이클 지표에 이 코인베이스 순위 지표도 넣어서 함께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1년도와 17년도까지 코인베이스 순위를 알아본 다음에 정리를 해서 한번 봐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와 빗썸의 순위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플러스일 때, 프리미엄이 붙을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붙을 때랑 한국이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붙을 때가 만나면 상승장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앞서 견해를 줬는데, 그러면 코인베이스의 순위, 코인 후배 순위가 오르기 시작할 때 플러스 한국이, 후배가 역시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이제 한국도 올라가겠죠. 한국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뒤늦게. 그러면은 한국 프리미엄이 코인베이스보다 더 높아져서 이제 한국 프리미엄이 코인베이스를 넘어선 순간,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관심도가 고점인 시점이 이 시장의 마켓 사이클 고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잘 체크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번 사이클은 전 사이클과 다르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지표도 굉장히 우리가 이 사이클을 잡아낼 수 있는 좋은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기영 대표님과 제가 생각하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한 어떤 해석,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앱스토어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 지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른 추가하고 싶은 의견이나 피드백
듣고 싶은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